어떻게 보면 이제 또 AI 시대가 되면서 과거처럼 어떤 학력이라든지 졸업장보다는 네. 개개인의 창의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또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AI 말씀 나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네. 다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이과에서는 그 의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많은 지식들 그거 외우고 예. 그래서 환자가 오면 거기 중에 어떤 거에 맞는지를 자기가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 말하자면 그리고 MRI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찍어서 그거 판독하고 뭐 하고 뭐 그런 일들이잖아요. 예. 그런 일은 AI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만 지나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AI가 하는 거를 그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담. 예. 또 의사가 환자를 공감해 주는 거. 또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 그렇죠. 이거는 AI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 AI가 하는 일들을 굳이 인간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교육의 대부분은 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 책임감 이런 것들은 AI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더욱 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새로운 교육이죠. 새로운 교육으로.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그 이름이 까먹었는데 무슨 뭐 자율형 교육 뭐 시범학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예. 초등학교 때 그 한 최소한 5학년, 6학년 때는 교실에 문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복도랑 교실 문 벽을 다 허물어서 커튼만 있었고 복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교실로 가고 그래요? 책상도 이렇게 T자로 놓고 한 이거 분단이라 했나 한 조에서 토론을 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시도가 있었군요. 예, 시골이었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 그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랑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예. 거기서 끝나고 중학교 가서는 다른 교육, 다른 방식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했던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더더욱이 AI 시대여서 그렇고 또 글로벌 시대여서 그렇고 인재들이 더 유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고 예. 이과로는 의대로 그리고 더 나은 그 공대 나왔던 인재들은 미국으로 예. 중국으로 이렇게 가니 이거는 또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돈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번 만큼 안 주니까. 벌어오는 만큼 안 주니까. 일단은 그러면 당장 인재를 대우하는 방식부터 바꾸자. 그거는 그렇죠. 뭐 단기간 안에 될 네. 수도 있으니까요. 길게 봤을 땐 교육을 바꿔야 한다. 예. 또 하나 외국 인재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 요 3박자네요. 그렇죠.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국가교육위원회 했었어요. 아,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고 제가 특히 유치원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예. 어디 손주 때문에 아니?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책도 제가 썼었고 아. 유치원 유아교육에 대해서요. 와, 그래요? 예. 몰랐네요, 저는. 그 기간이 너무 중요하고 유아 교육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부모들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까지 우리 여기서 할 수는 없는 아니 거죠.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애 셋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예. 내 아이는 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랬다가 우리의 바보 만드는 아빠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애들은 저렇게 치열하게 하고 더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학원 보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만 너무 이게 좀 나이브하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죄인이 될까 봐. 아이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다, 아이한테 돈을 많이 쓴다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아이한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예. 집안일 시키는 거. 청소시키고 예. 설거지시키고 예. 가능하면 음식 만드는 것도 시키고 예. 최고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책임감도 생기고 네. 기교도 생기고 예.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알고 그렇죠. 정말 저는 그게 최고일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인성교육 측면에서나 책임감 측면에서 되게 좋은데 어떤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성적이 나오고 대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순위를 또 근데 생각을 공부 하면 시간이 길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좀 머리를 타고나야죠. 일단. 예, 엄마 아니, 아빠 머리가 그게 좋아야 아니고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가 하고 싶어야 되고 예. 저는 그래서 책임감이 생기면 저는 공부도 잘한다고 봐요. 책임감. 예. 그렇죠. 일단 책상머리에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그렇고. 전 싱가포르의 유아교육을 보면서 거기서 이건 정말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커리큘럼의 네네네. 핵심 중에 하나가 responsibility예요. 책임. 아, 유치원생한테. 유치원생한테 책임, 존중 이런 거예요. 네가 귀한 존재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제발 좀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귀한 존재입니다. 교육, 아이 행복을 위한 교육. 그거는 교육 망치는 거예요. 세상에 교육이 행복한 교육이 어디 있어요?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행복한 배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배우고 나서 뭘 잘하게 되면 그때 행복해지는 거지. 배우는 과정은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아이들을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더라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 무책임한 아이들이 길러지는 거고 때만 쓰는 아이들이 길러지는 거고. 자기중심적으로. 예, 자기중심이고 남에 대한 존중은 없고. 근데 일단은 유아 교육부터 책임감과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거 아, 그죠? 경제하다가. 아니 조금만 더 멀리 갈까? 그래 온 김에.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조금 이제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은 네,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예,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그게 이제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잖아요. 사립 초등학교 또 유치원은 영어 영어 유치원, 유치원, 영어 학원, 조기교육. 유아 영어 학원.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반 뭐 이런 학원을 또 다닌다고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사립 초등학교를 보낸 학부모에게 들었는데요. 딱 갔는데 거기는 자부심부터 가르친대요. 우리는 다른 공립 초등학교 다닌 애들이랑은 다르다. 레벨이 미친 다르다.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애가 되게 머니까 아빠가 데려다 주는데 막 피곤해하면서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미쳤네요. 야, 그래도 되나? 겸손한 싶은데. 걸 가르쳐야지. 네. 어디 잘난 척 하는 걸 가르칩니까? 제가 네. 그 영국에 이튼 스쿨이라고 있잖아요. 영국 최고의 사립학교. 이튼스쿨은 학원 이름 아닙니까? 처칠 뭐 이런 사람이 나온 예일 그 학원, 하버드 학원. 예. 이튼스쿨 영국에. 이튼 스쿨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예. 정말 깜짝 놀라고 감탄하기도 했던 건 뭐냐면 예. 학생들한테 밥을 많이 안 준대요. 일부러요? 예, 일부러. 왜? 결핍을 경험을 해야 그래야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매일 그렇지는 않겠죠. 모르겠어요. 그걸 꼭 메일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었는데 네네네네. 그 배부르게 주지 않는데요. 항상 약간 부족하게. 예. 그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부족함을 알라고. 지도자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일종의 되게 교육 철학인 거네요. 그게. 그렇죠.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부심부터 가르친다? 아유, 그건 정말 난센스네요. 겸손함을 가르쳐야죠. 우리나라에서 그 급식 조금 주면 이제 난리 날 텐데요. 우리 난리 애기 좀 많이 나죠.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애를 지금 키워야 굶기냐고. 되는데. 굶기냐고. 그건 너무 오냐오냐 해요. 지금. 말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체벌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막 반항하는 학생들 쫓아가서 때려서라도 애 사람 만들고 네. 학교 안 오는 애 집까지 쫓아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 가르치고 막 이러던 그런 애정이 사실 이제 없어진 거죠. 사무적인 게 되는 거죠. 스승과 제자는 계약 관계야. 네. 일본도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과정을 거치던데 소위 그 유도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 유도리가 여유잖아요. 여유. 예. 여유 교육.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였냐? 일본도 똑같이 우리처럼 시험 준비 교육이었잖아요. 네. 주입식 교육.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던가 1990년대부터 시작했던가. 아무튼 그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네. 학생들에게 공부 안 시키는 교육. 음. 공부 안 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닌데. 너무 주입시키지 않는. 예. 아무튼 너들 알아서 해봐라. 교사들이 별로 간섭하지 않는 교육을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거 이제 포기했어요. 왜? 그 유도리 세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상전인 거예요, 얘네들이. 우린 이렇게 자유롭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뭘 상전이 시켜. 뭐라 그러면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유도리 세대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강압적인 교육, 주입식 교육에 대한 부작용이 되게 많아서 유도리 교육을 도입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예. 근데 이게 너무 또 이제
자유 혹은 방임으로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또 많이 나타났던 그러니까 거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은 문제지만 음. 그 반대편은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배우게 하고 또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방임한 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의 반대말이 방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 스스로 학습. 근데 이제 참 그런 걸 하는 게 예를 들어 유아교육 같은 몬테소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몬테소리는 학습지 이름 아닙니까? 아,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 있어요. 이튼 스쿨도 있고 하버드 학원도 있고 예일 학원도 있고 몬테소리 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몬테소리 유치원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몬테소리가 무슨 소리인 건 줄 알았어요. 음악 학원인가. 그래서 근데 참 이 교육제도 변경이라는 게 뭐 선거 시즌 되면 항상 또 나오고 예. 정권 바뀌면 또 항상 바뀌고 또 교육감에 따라 또 바뀌고 막 이러기는 한데 뭔가 좀 근데 방향성이 아이들한테 필요하네요. 책임을 지우질 않아요. 아이들한테 누구도 책임을 지우질 않아요. 책임 교육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책임지라고 하는 건 누구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교수님 말씀은 아까 그 싱가포르의 유치원 교육처럼 네.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책임을 한다. 지어야죠. 네가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남들을 보고 너를 존중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남들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한겨울에 그러니까 저희 애가 예전에 미운 4살 때 둘째가 거의 극강이었거든요. 얘가. 예. 한겨울에도 뭐 이렇게 여름 샌들을 신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를 혼내서라도 뭐 이렇게 털신 신기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그거 신고 나가봐. 네가 한번 발이 시려봐야 알아. 이게 교육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거든요. 예. 스위스라는 나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고 이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라인데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 스위스의 헌법을 보면요. 예. 헌법 제6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 모든 국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헌법에 헌법에. 뭐 권리가 아니라 예. 책임을. 예.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한다. 이게 6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가는 뭐 복지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게 저 뒤편에 나와 있어요. 복지를 제공한다. 단 국민은 이 조항을 이유로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뭐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기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존재인 거지 예. 국가가 선언적으로 존재해서 그것이 국민에게 국민을 보살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스위스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어떤 뭐 내림식으로 보호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 국가라는 건 그냥 개개인 책임 있는 개개인들의 공동체다. 그렇죠. 이 정도 인식. 예.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국가의 중대한 대소사를 놓고 국민이 직접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은 국가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것이니까. 그렇죠. 국가는 국민의 것이니까.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1시간 동안 말씀해 놓으시고 지금 뒤집을 뻔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니까. 그리고 개개인의 책임 그리고 그 교육을 아이 때부터. 네. 그냥 생활인 거죠, 그게. 그게 생활이고 그래서 국가한테나 바라는 거 없어.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사회가 잘 돌아가기를 원하면 내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마을들 있잖아요. 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밖에다가 꽃 내놓고 그다음에 그거 보면 그 잔디밭들 초록색 잔디밭들 잘 가꾸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잔디밭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 달만 지나면 거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대요. 계속 깎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안 깎으면 안 돼요. 안 깎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럼 벌금은 누가 결정을 했는가?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가꿔야 하기 때문에 예. 잔디 그래서- 깎지 않는 집은 벌금. 그렇죠. 그게 그 스위스를 보면 독일인이 있고 또 이탈리아계가 있고 프랑스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주로 그렇게 아름다운 데는 독일계 쪽이에요, 그게. 저 이탈리아계 쪽으로 가면 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안 해요. 거기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 거기는. 네. 그것도 재밌네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고 책임을 져야 자유도 자유다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듯이
그게 지속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자유 식당 가도 우리 애가 뛰어놀 자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럼 무책임한 거지. 그 자유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아까 그래서 그 집안에서 설거지를 시키고 청소를 시켜라라고 네. 하는 것도 그런 취지로 해주신 말씀이네요. 그렇죠. 책임감.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피해. 스위스의 그 집들이 좀 크잖아요. 예. 집들이 큰데 그게 공동주택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집들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규칙들에 보면 네. 그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오후 9시 또는 10시 이후에는 네. 변기물을 내려서는 안 된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가구 주택인데 그렇죠. 스위스판 다가구 주택에서 오후에 변기물을 어디다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았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아침에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뭐 그거 한밤중 내리면- 새벽도 아니고 예? 한밤중이나 뭐 새벽도 아니고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아예 근데 거기에는 보통 보면 독일계 그쪽에는요. 9시 넘으면 밤 9시 넘으면 캄캄합니다. 예. 심지어 캠프 사이트조차도 불을 다 끄게 돼 있어요. 오, 그래요? 캠핑 사이트도.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캠핑장 새벽까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렇죠. 캠핑 갔으면 놀아야지 그죠, 밤새. 예, 모닥불 꺼질 때까지 아니 저는 그 민박집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 옆에 캠프 사이트가 있었어요. 어. 9시 반쯤 됐는데 캄캄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 집만 제 방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일대. 딱 봐도 한국 사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불 껐죠. 그게 남에게 절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절대 피해 그게 주면 그 안 된다. 책임감이기도 하고 이거를 교육부터 해야 된다. 어떻게 그 인재 유출 걱정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게요. 교육이 별 얘기를 중요하죠. 다 했습니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이제 교수님의 또 지식을 또 빌리는 거죠. 이거 아, 저 그냥 그야말로 이제 수다 떨었네요. 이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주책 너무 부렸습니다.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목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또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강대학교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